네, 성공의 박경조 주교입니다. 박종호 목사님이 원래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목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막 나가시는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포럼에 참여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때 사회통합을 위한 선거의 역할을 이라는 제목으로 평화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나 텔레비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요즘 굉장히 사회 전체가 지역 이기주의로 지금 막 갈등을 겪고 있고 사회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희들 좋은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함께 작은 기여를 이 사회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영담 스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계종 총무부장님으로 계시고 동국대학교 불교 방송국 이사장님이시면서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중요한 분이신데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게 돼서 고맙습니다. 영담 스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종교연합이나 종교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김홍진 신부님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영담 스님. 예, 오늘 주제가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입니다. 우선 발표하기 전에 양해를 보겠습니다. 제가 4시에 서초동에 피치 못할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시작하면은 그 전까지 충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시계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4시 반 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흉보지 마시고 좀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좀 있는 형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갈등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2006년 6월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죠. 회원국 가운데에서 4번째로 높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치르는 비용이 국내 총 생산율 GDP죠. 27%, 약 3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3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달성한 영업이익 10조 1천억 원의 약 30배가 되겠고요. 2011년도 복지 예산 86조 원인데 거기에 3배가 되고요. 전국 학교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비용이 2조 원의 150배, 또 전체 예금 취급기간의 가계 대출 총액 580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지수가 OECD 그 회원국 중에서 꼴찌인 27위이고요. 또 정부 능력을 보여주는 정부 효과성 지수가 역시 꼴찌에 가까운 23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이처럼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갈등을 관리할 민주주의 제도 미성숙과 정부 능력의 부족을 이렇게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행정권이 다른 헌법기관보다 강한 점, 그리고 반대 집단에 대한 관용과
관용이 미흡하고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점, 또 법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한 점 때문이고요. 정부 효과성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또 정부의 조정 능력이 떨어지고 정부 규제 수준 등이 낮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사회 갈등 지수가 10% 하락할 경우에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 1인당 GDP,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5년도 평균 기준을 말하는데요. 27% 5,000달러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예측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회 갈등이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의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며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으로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의 국정 철학이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서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하며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강한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중도 실용은 우리나라가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실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따뜻한 자유주의 필요 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민주주의 필요 조건은 법치라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2009년 12월에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는 명칭에서 모두 사회통합의 실현이 설치 목적입니다. 때문에 사회통합위원회의 과제와 전략을 살펴보면은 사회통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철학의 실체를 가능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그 사회통합위원회의 과제와 전략을 좀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래돼서 또 사회통합위원회가 그걸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고 해서 발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우선 현재의 한국 사회를 압축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압축 갈등의 시대에 처해 있으며 사회 갈등의 두 축인 이익 갈등과 가치관 갈등이 동시에 분출함으로써 해결이 어려운 복잡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발생의 기본 원인이 이념 갈등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념 갈등이 대외정책, 경제, 사회정책은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안마다 대립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통합위원회는 새로운 4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가 정책으로서의 사회통합입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대안을 발굴하며 가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존을 승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협약으로서의 사회 통합인데 주요 대상은 노사 갈등으로 노사 갈등은 계층 갈등, 이념 갈등의 결합
된 만큼 역사적 대타협으로서의 사회 협약 추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에 의한 사회 통합입니다. 예방적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화로서의 사회 통합인데 더불어 사는 민주적 공동체, 문화풍토의 조성과 흑백 논리의 소모적 논쟁 대신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대화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고 타협과 공존을 위한 관용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부의 사회활동 해소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과제와 전략에서 소납이 주목하는 점은 우리나라 갈등 발생의 기본 원인이 이념 갈등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납은 저를 좀 이렇게 낮춰서 하는 말씀입니다. 소인이라든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 불교에서는 소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납은 이러한 규정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의 갈등,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인식과 철학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환자에게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또한 오지는 병을 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에게 없는 병도 생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갈등의 해소도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중도 실용 정책과 사회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많은 분들의 견해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견해는 생략하겠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사회 갈등 해소 대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이겠습니다. 앞서 문을 뗐습니다만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습관적으로 우리 사회를 좌파와 우파로 가르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속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당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석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좌파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지지를 호소했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 좌파 세력은 야합해서 분당뿐만 아니라 강원도, 김해, 순천에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분당열 선거는 여야 모두가 당력을 집중한 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재석 후보와 좌파 발언을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변명한다면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이러한 정부 여당의 형태를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던데 편향성의 동원은 현재 언론에 의해 더욱 증폭되면서 이념 갈등이 고착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야당이라고 해서 편향성의 동원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는 정치가 불신을 받고 비판과 감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언론도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전반에 불신의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귀를
막고 있다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이러한 이전 투구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종교계의 역할 모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계종에서 잘 아시다시피 화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화쟁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은 2010년 6월에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그 종법기구로 화쟁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의 수는 14명이고요. 인권, 환경, 노동, 통일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진 스님과 NGO 대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화쟁위원회의 첫 과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였습니다. 화쟁위원회는 4대강 문제를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 이해 당사자들인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 종교계가 참여하는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위원회를 조직해내고요. 의제와 합의 방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서 허심탄회한 상호 토론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정부 여당의 잘 아시겠습니다. 예산 날치기 통과로 그 성과가 한순간에 물부거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첨예한 문제를 두고 처음 각계각층이 모이는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처음에 그 자리를 이끌어낼 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정부 여당의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나오면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그것만 또 보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갖고 있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화쟁위원회는 활동의 폭이 더욱 넓히기 위해서 종교 갈등을 넘어선 종교 평화, 남북 관계를 둘러싼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남남 평화, 화쟁 사상의 사회적 확산 등 세 주제를 올해의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잠깐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의제는 종교 갈등을 넘어선 종교 평화는 범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종교 평화 선언을 채택하고 나아가서는 종교 평화법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두 번째 의제인 남북 관계를 둘러싼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한 남남 평화는 남북 평화에 우선하여 남남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통일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 여야, NGO, 학계, 언론계 등의 남남 평화를 위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천적 노력을 주문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의제인 화쟁사상의 사회적 확산의 경우는 지난 4월 11일에 문을 연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화쟁 리더십 아카데미는 현재 우리 사회가 노와 사는 물론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에서 더 나아가 종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확대되는 우려스러운 지경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종교 다문화와 더불어서 다가올 남북 통일 시대에 분쟁과 갈등을 소통과 화합으로 화쟁해 나아갈 인재를 양성하자는 그러한 취지로서 개설된 것입니다. 화쟁위원회는 또 지난해 의제로 다뤘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갈등 분석 작업도 병행할 예정인데요. 갈등의 발생 단계에서 전개 해결 노력, 갈등 해소 혹은 미해소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을 해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경제 사회적 대조 분석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계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교에서 주요한 소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납이 몸담고 있는 불교, 더 좁게는 우리 조계종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향후 과제에 대한 얘기를 가능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계종은 현재 자정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5대 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민족문화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편향된 종교적 이해로 종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과 사회적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 통행의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삶은 고단하게 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5대 결사의 목표는 자정과 쇄신입니다. 플러스 얘기하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시비를 따지고 싸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의존과 편안함에 안주하던 나 자신부터 혁신하고 이웃과 나아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모범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5대 결사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첫째,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수행결사고요. 두 번째는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 셋째, 생명공존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명결사. 넷째,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결사. 다섯째, 종교 간 평화와 남과 북,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결사 등인데 여기에는 내가 먼저 실천한다는 결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선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가 다른 종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그 모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자전과 쇄신의 취지는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요즘 종교가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공격적인 교세 확장과 종교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자선과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또한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웃과 국민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 자체가 바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걸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